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40% 상승, 코스닥은 0.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오랜만에 미국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그렇듯이 그냥 원만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나스닥만 이제 그 변동성이 좀 크죠. 그래서 화요일도 한 1% 빠졌고 어제도 한 2% 빠지면서 한 3% 빠졌는데, 사실상 우리 코스닥은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도 뭐 이때랑 사실 좀 비슷하게 조정 패턴을 보이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때도 이렇게 쌍바닥 개념으로 나스닥도 이렇게 쌍바닥 개념으로 가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 조금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속속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뭐 시장을 좀 뒤흔들 수 있는 것들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과 하락을 해도 시장이 그렇게 이제 크게 따라가지 않죠.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또 다른 시장의 어떤 조정의 핑곗거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봉쇄령이 좀 곳곳에서 좀 내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일본은 이제 유럽의 어떤 코로나 재확산세,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증세 논의가 조금 시작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적을까요? 세 번째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구도에 좀 예전에 그 우리 2018년 때 한번 아픈 기억이 있을 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대두되면서 처음에는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증시를 하락으로 가지고 갈 만한 문제인가라고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상당히 큰 낙폭을 줬었거든요. 이때 당시 추세도 참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도 지금 뭐 미국의 증세 논의는 별로 뭐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도 너무 지금까지 조금 좀 캐캐 먹은 악재가 아닌가, 시장 자체를 투심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만약에 문제가 점점 좀 심각해지고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조금 요거는 조심을 좀 해봐야 될 문제는 맞는 것 같다. 어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구도에 최근에 보면 어떤 그 신냉전 시대의 돌입이다라는 말까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글로벌적인 그런 좀 악재들이 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증시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도 이렇게 그냥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점을 좀 잡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물론 이제 개인의 힘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외국인이나 뭐 개인 메이저 세력들이 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925포인트까지는 메이저 애들이 끌어올렸고요. 여기서 한 925포인트부터 여기 955포인트까지 오늘까지는 지금 개인이 정말 꾸역꾸역 올려 세우고 있고, 중간중간에 그냥 뭐 기관의 수급이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런 정도 인데, 어찌됐건 뭐 수급 상황으로 보나 뭐 어떤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나, 여기서 뭐
급격히 시장의 어떤 큰 조정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밑에서 사고 올라오면 좀 팔고 또 밑에서 좀 사고 올라오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좀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뭐 조정보다는 일단은 뭐 박스권 안에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뭐 다만 뭐 갑자기 이렇게 뭐 또 불같은 상승 뭐 11월, 12월에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여건이 만만치 않으니 조금 뭐 보수적으로 시장 조정시 매수 반등시 매도 요런 어떤 스탠스를 좀 계속해서 일단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제 이제 새벽에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이제 발사체가 좀 발사가 됐는데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좀 뭐 있다 그래가지고 뭐 미사일도 쐈고 어제 나스닥도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장을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시가는 전혀 뭐 반영되지 않고 시작하는 모습이었다가 오전에 뭐 잠깐 눌렸는데 결국은 잘 회복을 하고 마감이 됐거든요. 뭐 예전에나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시장이 좀 출렁거리지 뭐 꽤 됐죠. 뭐 북한에 미사일 쏜다고 크게 그렇게 뭐 영향을 안 받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됐고요. 북한 악재로 좀 출렁였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이 요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이 뭐 사망했다 그렇게 루머가 돌면서 근데 결국엔 또 루머로 그쳤죠. 그래서 북한 리스크는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걱정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은 원래 그 미국 정권 바뀌면 정권 초기에 항상 미사일을 발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별일이 아니다. 넘어가도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근데 사실 단일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 마감되기 전에 오후장에 뉴스는 이미 좀 나왔었거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트윗을 날렸었는데 이게 장중에는 반응이 없다가 시간에서 반응하면서 뭐 위지트랑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뭐 위지트는 상한가 가고 그랬었죠. 근데 음 이제는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항상 그 시장에서 재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순간들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좀 반복되면은 그 힘이 점점 수그러들다가 결국에는 소멸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죠.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뭐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진짜 다시 폭등이 나와서 막 진짜 1억 찍으러 가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조금 잠잠할 확률이 높겠다. 그렇게 보여져서요. 조금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폭등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뭐 적극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이제 비덴트 관련해 가지고 뭐 JP 모건이니 네이버니 이제 빗썸 인수 이야기가 막 이제 언론 플레이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 인수 관련된 뭐 찌라시건 뭐 언론이건 플레이건 보면은 시끄러울수록 인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요. 언론 플레이 거의 없다고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인수되는 경우가 물밑 작업 다 해놓고 되는 경우는 많은데 막 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시간 끌고 뭐 다시 철회하고 또 새로운 애들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끄는 애들 치고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걸 본 적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요. 너무 이제 이 빗썸 인수 재료에 기대고 너무 이렇게 뭐 비중 실어서 홀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뭐 관련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일단 대장인 로지시스도 파동이 조금 이제 한 두 파동까지 나왔고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1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얘가 두 번째 파동으로 가느냐 그냥 꺾이느냐에 항상 이런 어떤
변곡점의 자리들, 그러니까 1차 파동의 눌림 자리들이 가장 공략하기가 쉬운 자리들이고 확률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2파 정도까지는 적당한 재료를 가지고도 세력의 의지를 가지고 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파까지는 정말 웬만한 재료, 웬만큼 강력한 재료가 아니면 3파까지는 잘 안 나와요. 뭐 최근에 뭐 쿠팡이나 뭐 윤석열 관련주나 뭐 요 정도는 돼야 한 3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을 보시면 일단 로지시스가 1파의 눌림목에서 2파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3파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어떤 눌림목 구간으로 접어들겠죠. 여기서 눌렸다가 이제 3파로 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쌍봉 정도만 만들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파의 눌림목 자리들은 사실상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어떤 재료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요. 일단 2파의 눌림목 자리라는 것은 첫째로는 높습니다. 높고 재료가 3파까지 만들어낼 만큼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혹은 다시 한번 시장을 강하게 달굴 만한 새로운 뉴스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파의 어떤 눌림목 자리들을 조금 적극 공략을 하시고 한 2파부터는 사실상 그 공략에 대한 어떤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차라리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공략하는 게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항상 어떤 좋은 재료가 출현을 하면 첫 파동의 그 다음에 눌림 자리들을 항상 좀 눈여겨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동의 눌림 자리들은 사실상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파동의 눌림 자리에 비하면 조금 그 수익 내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기간적으로나 뭐 어떤 확률적으로나 뭐 구형테크 같은 경우도 뭐 첫 파동에 이럴 때 눌림 자리들이 먹을 구간을 줬던 자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SFA 반도체도 첫 파동에 여기 눌림 자리인들, 저희도 이제 여기 이때 들어가서 한 일주일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두 번째 파동의 눌림 자리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죠. 이때 당시만 해도 재료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또 재료에 대한 그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쿠팡 재료였던 뭐 동방도 1차 상승의 눌림 자리가 상당히 길기는 했죠. 근데 길 수밖에 없었던 게 1차 상승 때 이 상승폭이 좀 너무 컸죠. 3상을 이제 3연상을 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조금 길었던 거고 또 이제 상장 전에 좀 기간 맞춰가지고 올리려고 썼을 거기 때문에 좀 많이 길었다. 하지만 1차 파동의 이런 눌림 자리들이 뭐 가격적으로 막 그렇게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자리거든요. 1차 상승하고 이렇게 눌림의 자리에서 제가 이 기준선을 항상 참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저희 리딩방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래서 1차 상승 후 눌림의 구간에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은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1차 파동의 눌림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내가 11선에서 한번 뭐 잡아볼 건지 좀 더 눌리면 뭐 21선에서 잡아볼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목에 따라 테마에 따라 뭐 재료의 강도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달리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방금 보니까 흥국 FMB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마켓컬리 관련주죠. 얘 같은 경우도 1차 상승의 눌림목 구간, 뭐, 이런 구간을 지나서 2차 파동으로 왔고, 2차 파동의 이제 눌림목 구간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가느냐 마느냐일 건데 뭐 가네요. 그러면은 KC피드 얘도 지금 좀 오르고 있으려나? 얘도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얘는 1차 파동의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이 기준선 근처에서 다 눌림목 자리들은 뭐 형성이 됩니다. 이때 보시면 기준선을 근처로 뭐 위아래로 뭐 크게 아주 크게 그렇게 변동폭은 없어요. 뭐 약한 애들은 1차 파동 나오고 눌림목에서 이렇게 이제 죽는데 강한 애들은 이 기준선 근처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격 방어가 좀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1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들 매매법이 이제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조선이 시간의 상황이네요. 디지털 조선이면 지금 홍정욱 관련 줄 건데 그럼 KNN도 조금 오르고 있고 이제 야당 쪽에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워낙 핫하니까 이 분위기가 약간 좀 이어져서 지금 유일하게 뭐 야권에서 뭐 윤석열, 홍정욱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홍정욱 관련주까지 매기가 조금 쏠리나 봅니다. 아니면 이 틈 타서 그냥 뭐 잠깐 올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속도를 내겠다. 그렇게 좀 뉴스가 나오면서 원래 이제 전고체 배터리 대장이라고 하면 한농화성이었죠. 저희도 여기 이제 눌림목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분할 매수해가지고 요때 이제 반등 때 익절로 좀 빠져나왔었었는데 일단은 CIS가 오늘은 한 10% 가까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한농화성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서 약간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CIS는 약간 지금 섹터 수급 종목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천천히 이렇게 우상화하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여집니다. CIS는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테마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닌 추세를 가지고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뭐 결국에는 이제 한 61선 부근 121선까지 눌리는 경우는 잘 없고 61선 부근에서 이평선 한번 모으면서 변곡점 만들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CIS도 딱 그 자리라서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던 종목인데 좀 지수도 좀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항상 이 변곡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상승과 하락이 딱 확률이 절반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구간. 그래서 톡 하고 떨구면 투매가 나올 수 있고 위로 딱 건드려주면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사실 이 변곡점이라는 게 확률이 그렇게 잘 나오는 구간은 또 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선침의 관점으로 재료를 보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차라리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요렇게 방향을 돌리는 걸 확인하고 요렇게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무튼 전고체 배터리가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고요. 지금 시간에 보니까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내일 오전에는 좀 많이 강할 것 같네요. 보면은 어찌됐건 다 자리들은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가고 나면 보이죠. 이래서 벤처 투자도 1차 파동의 어떤 그 눌림목 자리에서 고가권의 형태로 이렇게 좀 롤링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여길 뚫으면 딱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쿠팡은 사실 이제 물 건너 갔고요.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아있던 한국전자홀딩스가 슈팅 한번 주고 죽는 구간이었고, 이제는 마켓컬리랑 야놀자랑 리디북스 요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쪽으로 한 번 정도 매기가, 쏠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고,
방금 뭐 보고 있는 이제 흥국 FMB랑 아주 아이비 투자도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말 나온 김에 저희는 대성창투를 매수를 했어요. 리디북스 관련주죠. 얘가 그러니까 자리들은 사실 지금 다 비슷하죠. 흥국 FMB도 아유 뭐 자꾸 쳐서 하려니까. 흥국 FMB는 이제 2차 파동의 이제 눌림목 자리였고 얘도 뭐 한 며칠 전부터 방송에서 요 상한가 부근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 의지가 확인되면 한 번 정도 더 돌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설명드렸던 적도 있고 아주아이비는 이제 야놀자랑 크래프톤 관련주죠. 얘는 뭐 아직 시간에서 크게 그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지금은 마켓 컬리 관련주들만 굉장히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뭐 야놀자 아주아이비나 리디북스 관련주들도 그렇게 뭐 안 좋진 좋은 영향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뭐 마켓컬리 바람 한번 불고 그 다음에 뭐 야놀자 갔다가 리디북스 이렇게 순환에 또 돌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야, 얘도 바닥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야, 이 정도면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뉴스가 없이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반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뉴스가, 음, 여기. 상장 주관사의 골드만, JP모간, 뭐, 모건 스탠리. 뭐,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니까, 진짜로,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마켓컬리는 지금 뭐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뭐 떠나간 배인 것 같고요. 야놀자 관련주의 아이주 아이비 투자는 근데 솔직히 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손이 잘 안 갑니다. 3파동 만들고 또 가고 있는데 좀 가격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는 자리잖아요.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갈지언정 뭐 얼마나 갈까 그런 마음. 물론 이제 단타로 뭐 그냥 몇 프로 뛰기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좀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정도가 있어서 아주아이비는 막 그렇게 손은 좀 잘 안 가네요. 그렇게 되면은 뭐 내일은 리디북스 관련주인 뭐 대성장투나 그다음 컴퍼니 K도 이제 리디북스 관련주인데 오늘 일단 반등이 한번 나왔다 끝나내고 음 얘도 요렇게 이제 상한가 뽑아내고 별로 지금 한 거는 없죠. 별로 한 건 없는데 일정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바닥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 한 11,000원 정도를 잘 안 깨죠. 이렇게 박스권, 고가권, 박스권 놀이로 이렇게 가다가 뭐 한번 이렇게 가다가 쭉 하고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일단은 뭐 볼 거는 대성창투랑 컴퍼니 K 정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KT의 K 콘텐츠 투자 3천억인가요? 투자 소식 때문에 진입뮤직이 상한가 갔었고 지금 윤석열 관련주다 뭐다 뭐 그냥 뭐 강한 테마가 굉장히 많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힘은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도 뭐 막 S급으로 저도 이제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먹을 구간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뭐 이런 구간에서 한번 뭐 단타용으로 접근해가지고 반등 나오면은 좀 그 트레이딩 영역으로 매수 타점을 한번 요 정도 구간에서는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랑 윤석열 관련주 두 개 다 엮어가지고 조금 갔었는데 오늘 이제 어제 오늘이랑 보니까 좀 히토류 관련주 쪽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단 해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하루 이틀 변동폭이 굉장히 이렇게 생겼는데 거래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도
요 정도 요렇게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먹을 구간을 주다가 두 번째 파동으로 넘어가는지 그 눌림목 자리 한번 나오면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도 그렇고 일단 뭐 미중 무역 전쟁 이슈도 수그러들기보다는 점점 좀 거칠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차하면은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하니까 두 개 다 엮어서 보낼 가능성이 있으니 해인이란 종목도 제가 관심 종목 일단 넣어놨거든요.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는 뭐 윤석열 관련주고요. 어제는 이제 윤석열 지지자 모임에서 다 함께 자유당을 뭐 이제 창단을 하겠다 그렇게 만들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최고조로 치닫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지지자들끼리 결집이 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가장 바라고 있고 그림을 그려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결집되고 대중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폭발하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뭐 좀 이렇게 조용조용히 있다가 뭐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어떤 그 행보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개인 의견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잠잠하게 이렇게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뭐 뉴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씨도 그런 말을 했지만 한 5월에서 6월쯤 딱 이렇게 터트려 주는 게 가장 그림상 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뭐 좀 나왔는데 뭐 제 생각도 어, 계속 좀 침묵을 당분간은 지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들도 일단은 이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겠죠. 막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더 결집되면서 그러면서 한번 오버슈팅 나오면은 지금도 사실 조금 과열이잖아요. 윤석열 관련주들이 너무 많죠. 오늘도 뭐 깨끗한 나라 승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투상 가고 하루 쉬고 또 상한가 갔으니까 3연상이고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조만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다음 주 초반 한 월화까지 해가지고 한번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어떤 이제 뭔가 좀 뜨거울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지지율도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랬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좀 형성되고 조정으로 좀 들어갔다가 한 4월 뭐 중순이나 그 정도 넘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잠잠해져 있다가 윤석열 전 이제 총장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한 판가름이 나면서 또 한 번 불꽃 랠리가 한번 만들어지는 뭐 정말 혹시라도 정말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이제 나락으로 가겠지만 그런 그림으로 저는 일단은 좀 그리고 있어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을 접근하기에는 좀 사실 부담스럽고 조금 과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어 정치 테마주라는 이 안에서 국한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도 별로 안 좋고 시장을 막 달굴 만한 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월 7일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죠. 그러면은 아마 다음 주, 뭐 한 다다음 주 해가지고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조금 그 지지율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오세훈 쪽이 좀 많이 앞서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박빙이어야 이제 오세훈, 박영선 관련주들 둘 다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재밌는데 약간 좀 독주가 될 가능성이 크겠고 일단 대장인 오세훈 테마 대장인 진양산업이 내일까지 단기 과열 들어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풀릴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7일 선거니까 딱 그 마침 앞두고 한번 또 요동을 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 진양화학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권에서 굉장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있고 여기서 이러다가 뭐 바로 쏘는 모습도 충분히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재료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다음 주 정도는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죽고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 서울시장 선거 전후로 한번 오세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